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2단원 기권과 날씨에 있는 세 번째 중단원 기압과 날씨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챕터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을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기압이란 무엇인지 기압의 개념을 알게 될 거고요.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압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날씨의 변화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한 예로 오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요. 춥고요. 날씨가 좀 흐려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내일은 또 날씨가 맑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기예보관이 이런 걸 예보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날씨가 맑겠어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날씨가 좀 흐리겠어요? 아니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날씨가 변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구름이 생성되어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날씨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동하는 공기덩어리의 영향으로 날씨가 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날씨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 변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기압입니다. 그렇다면 기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그림 한번 봅시다. 야, 우리 어디로 가? 우리 왜 뛰고 있어? 네, 그림에서 지금 공기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기는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력차가 생기는 이유는요,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고르게 다 골고루 가열되면 좋겠는데 차등 가열이 일어나요. 어느 부분은 유독 더 많이 가열되겠죠. 그럼 가열된 공기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 위에는 공기가 좀 적어지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고요. 덜 가열된 부분은요, 공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많으니까 아까 가열돼서 올라갔던 저기압 부분에 비해서는 고기압이 되겠죠. 해서 지표면에 이러한 차등 가열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생기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해서 이런 공기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입니다. 해서 우리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바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바람이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바람은 결국에 누구 때문에 생기나요? 그렇죠. 기압 때문에 생기죠. 그러면 이러한 기압은 공기의 이동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공기 테스트 합니다. 첫 번째, 공기는 무게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그렇죠? 궁금한 사람은요, 고무풍선하고요, 자하고 실 준비해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에다가 실을 묶고 풍선을 양쪽에 똑같은 크기로 불어서 수평을 맞춰 보세요.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한쪽만 터트리게 되면은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렇죠? 풍선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무게가 있어요. 그럼 이 무게로 인하여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압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기압이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압이 작용하는 현상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도 선생님이 기압을 받고 있을까요? 공기의 압력, 공기의 힘을 받고 있을까요? 선생님 몸 주변에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기압을 당연히
작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겠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네, 우리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외부로 누르는 힘과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같기 때문에 지금 기압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이거는 간단히 한번 풍선 불어볼게요. 풍선을 입에 대고요. 풍선에 있고 입에 대고 후 불게 되면은요. 풍선이 한쪽만 부푸나요? 다른 쪽만 부푸나요? 아래쪽만 부푸나요? 아니죠? 똑같은 방향, 모든 방향이 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해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그림을 보고요.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는요. 신문지, 유리컵, 페트병을 이용해서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신문지를 펼쳐서 자로 가운데 부분을 집어서 재빠르게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상? 잘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유리컵에다 물을 담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위에 덮은 후 재빨리 거꾸로 뒤집어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 네,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요. 뚜껑을 닫고 얼음물에다가 페트병을 담궈요. 그럼 페트병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 찌그러질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렇죠? 기압이라는 것은요. 사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신문지는 쉽게 들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유리컵 안에 있는 물은 절대 쏟아지지 않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었대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니까 페트병 안에는 뜨거운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좀 차 있겠죠. 이 페트병을 얼음물에 담갔습니다. 그럼 얼음물의 차가운 온도로 인해서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응결됐겠죠? 그럼 페트병 안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의 기압이 더 세니까 바깥이 누르겠죠? 페트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이 골고루 찌그러지겠죠? 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사방에서 작용한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까 첫 번째에서 기압이란 공기 무게 있었죠?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했고요. 지금 신문지, 그다음에 페트병, 유리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요.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기압은요. 네. 모든 방향.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기압 첫 번째, 기압이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 사방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압에 대해서는 좀 배웠고요. 이제부터 기압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요. 토리첼리예요. 그래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서 기압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기압의 크기 측정.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토리첼리. 해서 토리첼리 실험에 의하면 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수은을 사용했거든요. 해서 1m 되는 기다란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1m, 100cm 되는 유리관을 준비했고요.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고요. 수은이 담겨 있는 수조에다가 담굽니다. 네, 토리첼리가 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조를 준비해서 수조 안에다가 수은을 담고요. 수은. 그다음 1m 되는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겨 있는 수조에다가 거꾸로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공기가 수은면을 누르는 압력, 이게 기압이겠죠?
그 다음 처음에 100cm, 1m 꽉 채워있던 수은이요. 중력에서 거꾸로 들게 되면 내려올 겁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그 멈춘 높이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76cm였어요. 76cm. 수은 높이 76cm에서 멈췄어요. 그럼 요 안에는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수은이 꽉 차 있다가 수은 담겨 있는 수조에 거꾸로 세웠더니 내려오다 멈췄어요. 그럼 요 안에는 진공 상태일 거예요. 진공 상태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공기가 누르는 기압과 그 다음에 수은면 떠받치는 힘과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이 내려가라는 힘과 어떻게 됐을까요? 같겠죠. 해서 1기압은 수은 기둥 76cm가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 하여 1기압이란 수은 기둥 몇 cm였어요? 76cm였죠. 그리고 누구 갖고 실험했습니까? 수은 갖고 실험했죠. 혹시 수은의 원소 기억하세요? Hg. 수은의 원소 기호예요. 높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세요.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과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과 수은 기둥이 100cm에서 내려왔죠?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 높이는 76cm다. 이해하세요? 그럼 요번엔 유리관을요. 조금 더 굵은 거, 이거보다 2배로 굵은 거 갖고 해볼게요. 유리관이 조금 더 굵은 유리관에다가 100cm, 1m 가득 채우고 거꾸로 세워요. 그러면 꽉 채웠다가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 때문에 내려가다 멈추겠죠? 해서 유리관이 굵어도 몇 cm일까요? 76cm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유리관을 수직으로 세워놨는데요. 만약에 유리관을 기울여 놔도 기울어진 유리관에서도 내려오다가 기울어진 유리관도 내려오다가 꽉 차 있었을 거야.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내려오다가 멈춥니다. 그 멈췄을 때 높이를 보면 역시 몇 cm다? 76cm다. 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요. 유리관의 굵기가 굵어도 혹은 가늘어도 1기압이라면 수은 기둥 몇 cm일까요? 76cm요. 그 다음에 유리관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져도 수은 기둥은 몇 cm일까요? 76cm요. 굵기가 굵은 유리관이나 가는 유리관이나 유리관이 기울어져 있어도 1기압이라면 수은 기둥은 몇 cm에서 멈춘다? 76cm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1기압이라면 토리첼리 실험 결과상 수은 기둥 몇 cm였다? 76cm였다. 이해하세요? 해서 이것이 1기압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를 갖고 1기압보다 더 높은 곳에 갔어요. 1기압보다 더 높은 곳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가야 될까요? 네, 해저. 해저 도시로 갑니다. 그럼 물속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기압이 더 세겠죠? 더 세요. 그럼 얘가 누르는 기압의 힘이 세요. 그러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꾹 눌러요. 못 눌러오게 받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76cm보다 높아지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수은 기압계를 갖고 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산 위 지표면과 멀어집니다. 중력이 약해져요. 기압이 약해집니다. 누르는 힘이 그렇게 안 세요. 그럼 별로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막 내려오겠죠? 그러면 수은 기둥은 76cm보다 낮게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토리첼리 실험상 1기압은 수은 기둥 몇 cm였다? 그렇죠? 76cm고요. 유리관이 굵어도 몇 cm?
그렇죠. 76cm고요. 유리관이 가늘어도 76cm고요. 기울어져 있어도 76cm고요. 이해하세요? 대신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수은기압계. 수은기둥은 76c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산 위에요. 그러면 기압이 세지 않아요. 약해요. 수은면을 누르는 힘이 별로 안 세요. 그럼 떠밀어주는 힘도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은기둥이 막 내려오겠죠. 그럼 1기압보다 낮은 산은 수은기둥이 76cm보다 더 낮아질 거고요. 1기압보다 높은 곳에 가면 수은기둥의 높이는 더 못 내려오게 되니까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해하세요?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기압의 크기를 확인해 봤더니요. 기압의 크기는요. 1기압이라면 수은기둥 몇 cm? 76cm. 수은 갖고 실험했어요. 수은의 원소기호 Hg. 그 다음 요번에는요. 기압의 단위를요. 우리가 또 하나 단위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H 소문자 H, PA 해서 우리는 이걸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요. 헥토파스칼 해서 1기압을요. 헥토파스칼로 전환해 보면은요.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센티미터 Hg는요. 수은기둥의 높이 1m 되는 유리관은 100cm였죠. 그 수은기둥을 거꾸로 세웠더니 내려오다가 76cm에서 멈췄죠. 누가요? 수은이요. 그래서 기압의 단위로 76cm Hg 높이와 수은 Hg를 사용했고요. 또 하나의 헥토파스칼은요. 또 하나의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은요. 네. 1제곱미터의 넓이에 100N의 힘이 작용할 때 그때 압력을 1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요. 1제곱미터의 넓이에 작용하는 100N의 힘 이렇게 작용할 때 1헥토파스칼은요. 1제곱미터의 넓이에 100N의 힘이 작용할 때 우리가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1기압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그 기압의 힘은요.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외워야 되는 건 일단 1기압이란 수은기둥 76cm Hg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이것이 1기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압의 크기 확인했고요. 만약에요 이거 선생님 여기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수은은 뭐였죠? 금속 물질이에요. 그런데 금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딱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 물질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수은 갖고 실험해요? 물 갖고 실험하죠? 만약에 물을 갖고 실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수은 기압계 같은 경우는 1m 보통 한 뺨이 20cm거든요. 그러면 1m면 5뺨 정도의 길이 1m도 사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죠? 이러한 수은 기둥 이러한 유리관이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에 물 갖고 실험하게 된다면 그 높이는 더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수은이요. 물보다 밀도가 13.6배 더 크거든요. 이해하세요? 13.6배. 그러면 1기압이 76cm래요. 그럼 만약에 물 높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3.6배 더 커야 되니까 76에다가 13.6 이렇게 곱해 보시면요. 물기둥으로 하면 한 10m 됩니다. 그럼 1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10m 되는 유리관을 준비해야 돼요. 해서 물보다는 수은 갖고 실험했어요. 토리첼리 굉장히 똑똑하죠? 네. 해서 잠깐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압의 변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공기가 대부분 다 어느 권에 존재했었죠? 네. 공기가 생기게 하는 힘,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중력이라는 힘은요. 지표면 가까이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겠죠.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봤을 때 공기는 대부분이 대륙권에 있습니다. 해서 지표면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력이 약해져요. 공기가 별로 많지 않겠죠? 해서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기압하고요. 높이와의 관계를 봐주시면은요. 기압하고요. 높이와의 관계를 봐주시면 높은 곳, 낮은 곳. 낮을 때는 기압이 어떨까요?
크겠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겠죠. 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합니다. 이해하세요? 해서요, 공기는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해서 기압이란 측정하는 장소나 시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해서 여기 낮은 곳이요. 낮은 곳은요, 기압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은 곳이요. 높은 곳은 기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낮을 거고요. 해서 기압과 높이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해서 기압의 변화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해서 이렇게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까닭은 왜 그랬을까요? 네, 지표에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면 지구와 멀어져요. 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공기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의 11km 내외에 대부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올라갈수록 공기양은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참고로 기압계의 종류 얘기해 줄게요. 우리 주변에 기압계의 종류는요, 크게 3가지 존재합니다. 지금 배웠던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수은 기압계, 그 다음 2번째 아네로이드 기압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자기 기압계. 네, 기압을 측정하는데요, 기압계가 필요합니다. 기압계의 종류는요, 크게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얘기했던 토리첼리 수은 기압계는요, 기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수은 기압계 장치하는 거 봤죠?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 준비해야 되고요. 1m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은 기압계의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부피가 커요. 그 다음에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항상 유리관을 세워야 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가장 정확하게 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2번째 아네로이드 기압계는요, 진공으로 되어 있는 금속 관하고요, 계기판, 숫자가 써 있는 계기판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금속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금속관이 팽창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금속관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지금 이 변화를 증폭시켜요. 그래서 바늘침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압을 측정하는데요.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는요, 사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휴대도 편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게 아네로이드 기압계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자기 기압계는요,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바늘 끝에다가 펜을 달아요. 그래서 그 펜이 계속적으로 기압의 연속적인 변화를 용지에 기록합니다. 해서 기압의 연속적인 변화를 측정하는데,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건 자기 기압계예요. 참고로 기압계의 종류 3가지, 수은 기압계, 아네로이드 기압계, 자기 기압계.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부피가 굉장히 크고요, 운반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유리관을 세워둬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나, 가장 정확하게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삑! 그렇죠, 수은 기압계예요. 그 다음에요, 굉장히 사용은 쉬워요. 휴대도 간편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압계는요, 아네로이드 기압계고요. 그 다음, 이러한 기압의 연속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데 가장 좋은 기압계는요, 자기 기압계고요. 해서 기압계의 종류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압이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기압이라고 했고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했고요. 기압은요, 토리첼리 실험에 의해서 만든 수은 기압계 우리가 알아봤을 때 1기압은 수은 기둥, 그렇죠, 76cm고요.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그렇죠, 1013 헥토파스칼이고요. 이해되세요? 해서 기압의 변화를 봐주시면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은 낮아졌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재미나게 잘 공부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확인평가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페이지입니다.
형광색 알록달록 펜으로 파팡팡팡 예쁘게 잘 표시하셔서요. 사진 찍어서요. 과학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두 번째 시간으로 바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 맞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